오늘 미국 연준 당국자들은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중앙은행가들은 절대 말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3개월 동안 2%를 향한 진전이 없다가 지난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보고 반가운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그렇지만 진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책을 완화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내내 데이터가 계속 누그러지면 올해말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2024년 금융시장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9월에 미국 연준의 0.25% 인하 확률은 50.7%, 금리 동결 확률은 36.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1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하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올 들어서 연준을 둘러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우려만큼 급락하지 않았던 배경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S&P 500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및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1분기 EPS는 전년 대비 5%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2년 2분기 5.8% 이후 가장 큰 성장폭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난 3월 말 월가에서 내놓은 전망치 3.2%로 훨씬 웃돕니다. 현재 S&P 500 상장 기업들의 거의 다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60% 이상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들이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11개 업종 중에 통신, 유틸리티, 소비재,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8개의 부문에서 전년 대비 수익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견주한 모습을 보였던 배경으로 이처럼 견주한 1분기 실적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의 장보이빈 소장은 주간 투자자 메모에서 고금리는 통상 주식가치에 타격을 준다면서 고금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를 떠받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S&P 500 기업들의 다음 2분기 실적 EPS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통상 월가에서 분기 첫 달에 EPS 추정치를 낮춰온 것에 비교해도 대조적입니다. 분기 첫 달에 EPS 추정치가 상향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5년간 20개 분기의 평균 하향폭은 1.9%였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분기에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의 공동 창업자인 제시카 라브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대형주가 급락을 하는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 또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현금이 필요할 때까지 팔지 말고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누구나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정말 세계 1등 시장, 웬만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당연히 훨씬 낫겠죠. 그런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동안 하락 한 번 오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시장,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오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의 상승폭, 수익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주가의 하락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팔고 주가가 또 상승한다고 따라 사고 이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당연히 그때는 그 기업을 접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의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1년,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 자체가. ETF,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 몇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어요. 그리고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ETF에 투자 중인 거예요. 그것도 평생 보유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부터 안전한 포트폴리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투자 중인 것이죠. 또 투자 종목을 자주 갈아타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자주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종목도 아니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 중이라면 더욱 갈아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접어야 합니다.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번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 10%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만 해도 성공적인 거예요. 매달 평균 1% 이하의 수익률, 0.8%, 0.9%, 월 초에 시작해서 월 말에 보니까 1%도 안 돼, 수익률이. 그런데 이것이 1% 이하의 수익률이 꾸준히 올려서 1년이면 약 15%까지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5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 재산이 2배로 불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대성공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주가의 등락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지금 투자 중에 있죠? 내가 지금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길게 봅시다. 길게 보려면 주가의 등락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주가의 등락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야,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종목들 많죠?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모두 나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플이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사업 같이 합니까? 못하죠? 또 구글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사업도 같이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다 해요, 사업을. 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도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로는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